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요 서울대학교 종양내과의 김범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혈액종양내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제 전공입니다. 또 엄밀히 좀 다른 의미에서는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을 벌어보는 의사이기도 해요. 시간을 버는 의사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암을 좀 줄이거나 혹은 암이 커지지 못하도록 계속 억제를 하면 이제 그만큼의 시간을 더 벌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항암 치료이지만 항암 치료를 통해 가지고 암이 커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조금 더 끌고 가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결국 이제 항암 치료를 통해 갖고 암 환자분들의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이 이제 오래오래 이제 연장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을 진단받으면 환자분들의 이제 심리 상태를 뭐 5가지로 나눠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예요? 어떻게 나눠요? 첫 번째는 부정. 네. 아, 이거 아닐 거야. 오진일 거야. 나는 암이 나한테는 없어. 이런 일이 나는 아니야. 나한테는 이건 네네네. 뭐 남의 일이지 왜 나는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부정, 분노.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나는 정말 담배도 한 번도 안 피고 열심히 산 거 봤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암에 걸려야 되지? 분노, 타협을 하기도 하고 우울. 이제 받아들이고 나면 좀 우울해지는 단계를, 그다음에 수용,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단계가 또 근데 있어요. 그게 이 5단계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네네. 돌아가실 때까지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못 받아들일 때 좀 문제점은 뭐냐면 네네. 그거를 어딘가에 투사를 하게 되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분들한테 굉장히 좀 가족분들을 좀 괴롭힌다든가 뭐 네. 의사들한테 왜 이게 왜 치료가 안 되냐, 요즘 뭐 100세 시대인데 왜 나는 100세까지 못 사냐, 어떤 감정을 투사하는 경우들도 많고. 극단적 장기 생존자. 네. 그러니까 정말 네. 기적적으로 네.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정말 오래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러면은 네. 도대체 환자가 치료 이외에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추가적으로 뭔가 가져야 할 그런 요인, 뭐 생각해야 될 뭐 마음가짐 이런 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환자분들을 보면은 소위 뭐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유난히 뭐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이 독해갖고 얼마 못 살고 바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유난히 치료도 잘 견디고 뭐 항암약도 잘 듣고 그래가지고 뭐 몇 년씩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고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오래오래 잘 지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의사 생활을 좀 오래 하고 많은 환자분들을 볼수록 이 극단에 있는 정말 네네. 장기 생존자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 외래에도 꽤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럼 저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떤 때에는 뭐 폐암을 진단받고 뭐 표적 치료제만 하면서 뭐 7년 뭐 이렇게 오래오래 지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저도 이게 내가 무슨 오진을 한 거 아닌가? 이게 암이 아니었는데 내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얘가 좀 이상하면 예전 기록을 다시 한번 외래 끝나고 한번 봐요. 근데 분명히 뭐 암세포도 나오고 다 여기저기 퍼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 도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 치료가 잘 되었어요? 궁금하잖아요. 또 그런 게 이제 의학 연구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뭐 의학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그분들을 보면 좀 삶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조금 더 오래오래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의사들 중에서는 그거 뭐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되고 뭐 그게 의사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아니 그렇게 뭐 암이 잘 좋아지고 결과가 좋으니까 사람이 결과가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분명히 뭐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적어도 제가 만났었던 그런 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이 긍정이라는 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긍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조건들을 많이 걸어요.
내가 이런 걸 하면은 뭔가가 치료가 잘 될 거야. 뭐 비타민을 뭘 하면은 뭘 건강보조식을 뭘 하면은 뭐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어떤 결과에 대한 긍정만을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과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긍정.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소름 내가 돋아. 정말 치료를 받으면서 중간에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겠지. 그렇지만 네네네.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나한테는 뭐 긍정 옆에 뭐 가족들도 있고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내가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좋은 일 있지 않겠어? 근데 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은 또 그 안 좋은 결과에서도 내가 나름대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을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인 거죠. 근데 결과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이제 긍정. 그러니까 삶 자체가 조금 어머. 삶을 보는 태도들이 좀 다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유난히 좀 치료 결과들이 좀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사실 긍정이라고 하면은 진짜 결과에 대한 긍정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그 긍정적인 마음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네. 근데 그거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네, 그걸 누가 맞습니다. 몰라요. 다 그러니까요. 알죠. 네, 근데 이제 네, 막상 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사람이 실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실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게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암 투병의 과정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네. 근데 또 어려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렵지만은 하다 보면 또 어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말 이거 어려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야 이게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뭐 이런 경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뭔가 그렇죠. 해결이 돼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좋은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는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잘 꾸려나가고 투병 생활을 잘 해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환자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느낄 수도 있고 저도 참 그런 면에서 환자분들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자신의 병기를 알려주는 게 맞을까요? 이런 네. 질문인데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환자분들마다도 성격이 다 다르고 주변의 이제 환경도 다르고 본인이 본인 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되는지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모든 거를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할 때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뭐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든지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 입장에서 이 의사가 자기는 몸도 아프고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잘 얘기도 안 해주고 뭐 가족들만 잠깐 나와갖고 보호자 환자분 괜찮아요. 그리고 보호자분 잠깐 나오세요. 그래서 밖에서 숙덕숙덕 얘기하고 들어오는데 보호자분 들어오는데 눈시울 벌게 갖고 들어오고 그러면 다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의사는 좋대는데 네. 뭐 보호자는 울고 있고 이러면 그래서 그럼 오히려 더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만 솔직하게 알려드릴 때에 그거를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건가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족들이 항상 당신을 옆에서 끝까지 잘 돌볼 것이다.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신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환자분 마음에 와닿으면 아무리 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이겨내세요. 이 생각보다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는데 제가 책에다가 뭐 그런 얘기도 좀 써놓긴 했지만 우리가 네. 생각보다 이 가족에 대해 갖고 굉장히 무지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한테 말로써 상처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가족을 서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가족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겪더라도 요런 사람들과는 내가 같이 이렇게 끝까지 해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 마음의 용기를 얻으면 어려운 사실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 입장에서 그걸 또 극복해낼 힘을 얻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건가 말 건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환자분을 잘 받아들일 수 끝까지 잘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건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